시댁엔 라면, 친정엔 한우.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끊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며느리의 차별 대우에 속 끓던 시어머니, 마침내 모든 걸 끊어버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손 내밀 용기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공평함에서 시작됩니다. 시부모를 무시하면서 친정만 챙기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존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해옥은 아들 부부를 벌주기 위해 집을 회수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단호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때로는 떠나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진심 어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시부모와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5시. 여름이든 겨울이든 박해옥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62세의 해옥은 시골 마을에서 30년 넘게 전통 된장과 장류를 연구하고 판매해온 장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장명인이라 부릅니다.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옵니다. 해옥은 두툼한 조끼를 걸치고 뒷마당으로 나갑니다. 그곳엔 크고 작은 장독 25개가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잘 있었니? 해옥은 장독 하나하나에 말을 걸듯 뚜껑을 열어봅니다. 된장의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1년 묵은 된장, 2년 묵은 고추장, 3년 묵은 간장. 각각의 장독마다 시간의 깊이가 다릅니다. 여보, 또 그렇게 장독이랑 대화하고 있어? 남편 정만호가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나옵니다. 65세의 만호는 작년에 교직에서 은퇴한 선생님입니다. 35년간 시골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은퇴 후에는 아내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 애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정성껏 대하면 장맛이 달라져. 그래서 당신 장이 최고지.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보리차를 마십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마을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우성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 요즘 너무 바쁜가 봐. 만호의 말에 해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 정우성은 35세로 서울에 있는 IT 스타트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회식과 야근이 많아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해옥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2년 전이었습니다. 30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담그고 농협과 직거래 장터를 오가며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고 맛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서울의 유명 식당에서도 해옥의 장을 찾았고 백화점 납품 제안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도시 근교의 깨끗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3억 2천만 원. 평생 저축한 돈과 남편의 퇴직금을 합쳐 마련한 34평 아파트였습니다. 우성아, 이 집은 내 신혼집이야. 등기부등본을 건네던 날,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뭐라고. 내가 우리 아들이니까. 걱정 말고 서영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며느리 최서영도 눈물을 닦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33세의 서영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8만 명을 가진 인플루엔서입니다. 뷰티와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활동하며 광고 수입도 제법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서영은 곱게 화장한 얼굴로 밝게 웃었습니다. 해옥은 그 미소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서영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시댁에 전화를 했고 명절에는 빠짐없이 내려왔습니다. 해옥은 며느리가 올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영아, 이건 3년 묵은 된장이야. 찌개 끓이면 맛있어.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건 고추장이고 이건 쌈장.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어. 해옥은 매번 큰 통에 장을 담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표 된장 정성 가득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차가 되자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늦게 도착해서 일찍 떠났습니다. 해옥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서영아, 맛있니? 아, 네. 맛있어요. 대답은 하지만 눈은 화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해옥은 씁쓸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가 다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정소연이 시댁에 들렀습니다. 30살의 소연은 서울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제빵사입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곤 합니다. 엄마, 오빠 며느리 SNS 봤어? 아니, 무슨 일인데? 소연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서영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한우 식당의 화려한 사진들. 1등급 한우가 연기를 뿜으며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친정 부모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게시물 날짜를 보니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해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온 거야? 일주일 전이요. 친정 부모님 생신이었나 봐요. 해옥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지만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친정이 그리울 수도 있지. 친정 부모가 더 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옥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해옥은 보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깻잎으로 깻잎김치를 담그고 올해 농사지은 햅쌀로 송편을 빚었습니다. 3년 묵은 간장으로 나물을 무쳤고 집에서 키운 닭으로 백숙을 끓였습니다. 명절 아침, 차례상은 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성이가 이거 좋아했는데. 해옥은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동태전을 부쳤습니다. 고등어 조림도 만들고 잡채도 정성껏 볶았습니다. 오후 2시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성이가 먼저 내려 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짐이 이상하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서영이 트렁크에서 꺼낸 건 작은 쇼핑백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어디 보자. 이게 뭐니? 해옥이 쇼핑백을 받아들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라면 5개와 햄 2팩,
그리고 편의점 김밥 2줄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차례상에 올릴 거니? 아, 그게요. 요즘은 간편하게 먹는 게 트렌드래요. 건강에도 좋대요. 어머니도 너무 힘들게 준비하지 마세요. 서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최신형 아이폰을 손에 쥔 채로. 해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만호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뭐. 마음이 중요하지. 차례를 지내는 동안 서영은 계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서영아, 차례상 사진 찍어도 되는데 지금은. 만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영은 네네. 대답만 할 뿐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영아, 이거 내가 좋아하던 잡채야. 많이 먹어. 아,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조금만 먹을게요. 서영은 입맛 없다는 듯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휴대폰으로 음식 사진은 여러 장 찍었습니다. 해옥은 며느리가 해시태그를 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SNS에 올리려고 사진만 찍고 정작 음식은 거의 먹지 않는 모습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6시, 서영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가려고? 저녁은 먹고 가지. 아니요, 내일 일정이 있어서요. 일찍 출발해야 해요. 그래도 하룻밤은 자고 가지. 어머니,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서영은 밝게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해옥은 부랴부랴 준비해둔 반찬통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 된장찌개 끓여 먹고 김치도. 어머니, 요즘 배달 음식이 더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트렁크에 빈자리도 없고요. 다음에 가져갈게요. 서영은 손을 휘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해옥은 텅 빈 손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 만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속상하겠다. 괜찮아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해옥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소연이 다시 들렀습니다. 엄마, 오빠네 SNS 또 봤어? 해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또 올라왔는데? 소연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서영이 올린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영은 친정 부모, 남편과 함께 고급 일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초밥, 사시미, 스테이크가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 가족 외식 일식 맛집에서 30만 원 코스. 해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서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댁에서는 그렇게 입맛이 없다고 하더니 친정 식사에서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해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 시댁에는 라면 5개와 햄 2팩을 들고 왔던 며느리가 친정에서는 30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해옥은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정성껏 장을 담그고 아들을 키우고 집까지 마련해줬는데 이게 받는 대접일까? 만호가 뒤따라 나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그럼 왜 우리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해옥은 남편의 품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된 장독처럼 깊고 진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라면과 햄, 그리고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 이 차이는 뭘까요? 단순히 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문제일까요? 해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2달이 흘렀습니다. 11월 중순, 남편 만호의 6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해옥은 1달 전부터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뭐 먹고 싶어? 당신이 해주는 건 다 좋지. 미역국에 잡채면 충분해. 65세인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제대로 차려야지. 해옥은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싱싱한 돔을 사서 회를 뜨고 한우 사태를 사서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만호가 좋아하는 동태찜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생일 일주일 전 아들 우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생신은 저희 집에서 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음식 좀 해갈게. 아니에요. 서영이가 다 준비하겠대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하지만 엄마, 며느리가 한다는데 그냥 두세요. 서영이도 정성 들이고 싶대요. 해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을 들인다니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케이크라도 사갈게. 그것도 됐어요.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해옥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서영이가 음식 준비한대. 그래. 며느리가 정성 들인다니 고맙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만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 음식 솜씨도 좋잖아.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생일 당일, 11월 17일 토요일. 해옥과 만호는 오후 5시에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신들이 마련해준 34평 아파트. 아직도 깨끗하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우성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아, 서영이가 주문했어요. 곧 올 거예요. 해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문이라니. 거실로 들어가자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접시와 수저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영이는 어디 있니? 아, 방에서 화장하고 있어요. 오늘 SNS 라이브 방송 있대요. 해옥과 만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우성이 현관으로 달려가 음식을 받았습니다. 배달 삼겹살 2인분, 냉동 만두,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몇 개였습니다. 해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성아, 이게... 엄마, 요즘 배달 음식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서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 잠깐만요. 사진 찍을게요. 서영은 휴대폰을 들고 식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예쁘게 배치하고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었습니다. 자,
이제 먹어요. 만호는 억지로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해옥도 따라 먹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생일상이라고. 배달 삼겹살은 기름기가 많았고 만두는 냉동 특유의 딱딱한 식감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밥이 퍼석퍼석했습니다. 맛있죠? 여기 삼겹살 맛집이래요. 서영은 밝게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계속 만졌습니다. 서영아, 화장실 좀. 해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다용도실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본 해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선반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통조림 하나가 보였습니다. 해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장조림 통조림. 유통기한 2021년 3월. 지금이 2024년 11월입니다. 3년 8개월이나 지난 통조림이었습니다. 라벨은 발에 있었고 캔의 모서리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해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이걸 우리한테. 해옥은 천천히 다용도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방금 뜯은 듯한 통조림 껍질이 보였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제품. 해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해옥은 최대한 침착하게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서영아, 혹시 오늘 반찬 중에 장조림 있었니? 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게 다용도실에 있던 통조림 말이야. 유통기한 확인했니? 저기요. 급해서 그랬어요. 보관 상태가 괜찮아 보여서. 2021년 거야. 3년도 넘었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성이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서영아, 그게 무슨.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그냥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해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먹자. 해옥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만호도 조용히 수저를 놓았습니다. 아빠, 케이크라도. 아니다. 우리 이만 가야겠다. 만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던 만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빠, 엄마. 우성아,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잘 생각해봐라. 만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 뒤따라 나왔지만 해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해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당신 잘못 없어. 우리 잘못 아니야. 만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옥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65세 생일. 평생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아온 남편의 생일이 3년 지난 통조림으로 치러졌습니다. 해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일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옥은 아들에게서 사과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서영이가 정말 미안하대. 다음엔 잘할게. 그래, 알았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해옥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딸 소연이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돼. 왜?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지금 갈게. 1시간 후
소연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 소연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서영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게시물 날짜는 일주일 전. 만호의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일식당 내부가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초밥, 사시미, 랍스터, 그리고 와규 스테이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친정 어머니 옆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캡션을 읽는 순간 해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생신 우리 엄마 최고, 30만 원 오마카세 효녀 가족이 최고, 감사한 하루. 해옥은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만 원. 시아버지 생신에는 배달 삼겹살과 3년 지난 통조림을, 친정 어머니 생신에는 3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엄마. 소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해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거니? 만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딸이 건넨 휴대폰을 보고 그도 말을 잃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있어. 소연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시물을 보여줬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영, 우성, 그리고 서영의 친정 어머니. 셋이 함께 해변을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엄마랑 함께 3박 4일 힐링 행복 소중한 시간. 게시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해옥은 아들에게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 달 전 우성이 바빠서 당분간 내려가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엄마. 다음에 꼭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친정 어머니와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간 것입니다. 만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자식이. 평생 한 번도 아들을 욕하지 않았던 만호의 입에서 처음으로 거친 말이 나왔습니다. 아빠, 더 있어요. 소연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서영의 친정집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 매달 한두 번씩 친정을 방문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해준 음식 사진. 댓글에는 우리 엄마 손맛 최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같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가져간 해옥의 된장, 고추장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소연아, 그만 봐도 될 것 같아. 해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해옥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30년을 담근 장독들. 정성으로 빚은 시간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만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희생하면 아이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정성을 다하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해요? 친정 부모는 30만 원짜리 음식 먹고 제주도 여행 가고. 우린 3년 지난 통조림이에요. 해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장독대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옥은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더 이상은 안 돼요. 무슨 말이야? 아파트요. 그 아파트 우리가 되찾아야 해요. 만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해옥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네, 이건 우리 노후예요.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살 수 없어요. 만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뜻을 따르겠어. 이번엔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부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30년 장인의 결심, 65세 교사의 지지.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옥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34평 아파트. 명의는 여전히 박해옥과 정만호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주면서도 해옥은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힘들 때 집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정말 이러는 거야? 잠에서 깬 만호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하지만 우성이는 이제 어른이에요. 스스로 책임져야죠. 해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옆에 있을게. 오전 9시. 해옥은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중개사 김대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해옥을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김대리님, 아파트 하나 내놓으려고요. 아, 네. 어느 아파트요? 해옥은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김대리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드님 사시는 집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팔 거예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김대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드님은 아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명의가 제 앞으로 돼 있으니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시세대로 받을 테니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해옥의 단호한 말투에 김대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며칠 안에 매물 공고 올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옥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잘하는 거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아파트 단지 입구와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 공고가 떴습니다. 금매 아파트 34평, 3억 2천만 원. 그날 저녁 7시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 우성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니? 집 앞에 부동산 광고가 붙어 있어요. 우리 집 매물로 나왔다고요. 응, 엄마가 내놨어. 갑자기 왜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해옥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한테 한 말이 뭐가 있니? 그게 무슨, 제주도 갈 때 한마디라도 했니? 친정 어머니 생신에 30만 원짜리 음식 먹을 때 우리한테 알렸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생신에 3년 지난 통조림 꺼낼 때는 어떤 생각이었어? 그건 서영이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 30만 원짜리 음식은 먹으면서 그게 실수야. 해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은. 우성아, 그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손발 맞춰서 번 돈으로 산 거야.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 담그고 아버지는 35년 동안 애들 가르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알아요, 엄마.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감사하게. 그게 감사하는 태도였어. 라면 몇 개 들고 와서 3년 지난 통조림 꺼내는 게. 우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성아, 너도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집 구해서 살아라. 그게 진짜 독립이야. 엄마. 해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만호가 옆에 앉아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당신 잘한 거야. 여보.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아니야.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그날 밤 해옥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우성에게서 15통, 며느리 서영에게서 20통. 하지만 해옥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사돈댁, 저예요. 서영이 어머니입니다. 해옥과 만호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문을 열자 서영의 친정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사돈댁.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들어오세요. 해옥은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한 후 해옥은 차를 내왔습니다. 직접 끓인 보리차였습니다. 사돈댁,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서영이가 철이 없어서. 철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해옥의 차가운 말에 서영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댁. 사돈 어머님, 따님께서 어머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저도 다 봤어요. SNS에서요. 그게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제주도 여행. 참 좋으시겠어요. 해옥은 휴대폰을 꺼내 서영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저희한테는 라면이랑 3년 지난 통조림을 주더니 친정에는 이렇게 하더군요. 서영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서영이를 너무 귀하게만 키워서. 귀하게 키우는 것과 버릇없이 키우는 건 다른 겁니다. 해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집까지 뺏으시면 저희 아이들이. 집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였어요. 이제 돌려받는 거예요. 하지만 사돈 어머님, 따님이 얼마나 여유 있으신지 저도 다 봤어요. 인플루언서로 광고 수입도 많으시다면서요. 해옥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유 있으시면 이제부터는 사돈께서 따님 부부집도 마련해 주시죠. 저희는 더 이상 못 해드리겠어요. 사돈댁, 돌아가 주세요. 전 더 이상 며느리도 아들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서영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사돈댁, 정말 이러시는 겁니까? 네. 이게 제 마지막 결정입니다. 문을 닫고 난 후 해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만호가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 정말 잘했어. 여보, 제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야. 우리도 존중받고 살 권리가 있어.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날 저녁 해옥은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카카오톡, 전화번호, 모든 SNS.
하나도 남김없이 차단했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 만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빠르게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집을 급하게 구하던 젊은 부부가 계약금을 냈고 한 달 후 잔금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옥은 그 소식을 아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한 달 안에 이사 나가라. 새 주인이 들어온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도 엄마 결심은 변하지 않아. 알아. 엄마 마음 이해해. 오빠가 잘못했어. 소연아.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오빠 걱정은 오빠가 알아서 할 거예요. 딸의 말에 해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며칠 후 해옥과 만호는 시골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마을 한편에 오래된 한옥 한 채가 보였습니다. 팔린다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응, 저 집 어때요? 우리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만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해옥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전통 장류 체험관이요. 30년 동안 장 담근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 부부는 한옥 주인을 찾아가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한옥을 사고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딸 소연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엄마, 나도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어. 된장빵 만들어 볼까? 된장빵. 응. 엄마 된장으로 크림 만들고 고추장으로 마들렌도 만들어 보고 청국장 스콘도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우리 딸, 아이디어가 기발하네. 모녀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한 달 후 해옥은 아들 부부가 이사 나가는 날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볼 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우성과 서영은 짐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우성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해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제 너도 어른이 됐어, 우성아. 2달 후 전통 장류 체험관 해옥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일에는 마을 사람들과 해옥의 단골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해옥 선생님, 드디어 이런 멋진 곳을 만드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장을 담그겠습니다. 체험관에는 장 담그기 체험실, 전통 장류 전시관, 그리고 소연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소연의 된장 크림빵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체험관 방문 후기가 올라왔고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예약이 벌써 다 찼어. 정말 우리 딸 덕분이네. 해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가족 셋이 한옥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엄마, 아빠, 이 선택 후회 안 하시죠? 소연이 물었습니다. 후회?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해옥이 대답했습니다. 만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삽시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해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을 담그고 30년을 견디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 해옥은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해옥장이 문을 연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봄에 시작한 체험관은 여름을 거쳐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체험관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붐볐고 평일에도 예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연의 된장 베이커리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 예약이 벌써 200팀이 넘었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제빵사 한 명 더 고용할게요. 해옥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30년 노하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함께 일하는 기쁨이 컸습니다. 만호는 체험관에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35년 교직 경험을 살려 장 담그기의 과학적 원리를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된장 발효에는 황국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균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면서 깊은 감칠맛이 나는 거죠. 참가자들은 만호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재미있어요. 과학 시간 같아요. 제가 과학 교사였거든요. 만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느꼈던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체험관 입구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섰습니다. 해옥은 창밖을 보다가 그 차를 알아봤습니다. 아들 우성의 차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에서 우성과 서영이 내렸습니다. 우성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서영도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해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고 입구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험 예약하셨나요? 해옥은 일부러 손님 대하듯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우성이에요. 손님, 여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 안 하셨으면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우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해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전화로 예약하세요. 지금은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옥은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해옥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해옥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서영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손님,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엄마. 우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험관 입구 앞에서, 다른 방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제발. 저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해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건했습니다. 우성아,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서 돌아가. 이제 너희 갈 곳이 아니야. 만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성아, 어머니 말씀 들었지? 이제 가거라. 아빠. 가. 우린 더 이상 너희 부모가 아니야. 만호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성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영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보던 해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만호가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한 거야. 그래도 무릎 꿇는 걸 보니까 당신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가 이제껏 견딘 게 무너져. 만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딸 소연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왔었다며? 응. 내가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전화했어. 울면서. 해옥은 말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엄마, 오빠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요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대. 서영이 언니도 인플루언서 그만뒀대. 광고주들이 다 떠났다고. 그래도 엄마 결정을 존중할게. 오빠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들지? 응, 힘들어. 해옥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넘어야 할 산이야. 그래야 우리도 오빠도 제대로 살 수 있어. 알아. 엄마 옆에 내가 있을게. 모녀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해옥장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요청이 들어왔고 유명 요리 연구가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박해옥 선생님의 장은 정말 예술입니다. 이런 깊은 맛은 정성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해옥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을 담그다 보니 손에 익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해옥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30년. 참 긴 세월이었네. 만호가 옆에 섰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지? 후회?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우성이 생각은 안 나. 나죠. 매일 생각해요. 하지만 해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다 해주면 저 아이는 평생 철들지 못해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참 많이 변했네. 변한 게 아니라 찾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해옥장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통장류 체험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통문화 복합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옥 옆 건물을 추가로 임대해 전통 발효 음식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소연이 총괄 셰프를 맡았습니다. 엄마 된장으로 만든 된장 파스타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파스타에 된장. 이게 맞을까? 맛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해옥이 한 입 먹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정말 맛있다. 그쵸? 전통과 현대의 조화예요. 레스토랑은 오픈하자마자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체험관에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듯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담그기 체험 신청했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해옥이 맞이하려다 그 부부를 자세히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우성과 서영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성은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나약함이 아닌 단단해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7개월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약하고 왔어요. 정식으로. 해옥은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우성, 2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해옥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그들을 체험실로 안내했습니다. 만호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놀랐지만 역시 담담하게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장을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정성 없이는 좋은 장을 담글 수 없습니다. 우성과 서영은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주를 으깨서 소금물과 섞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섞어주세요. 해옥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메주를 으깼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더 힘을 주세요. 메주가 완전히 부서져야 해요. 해옥은 담담하게 가르쳤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우성과 서영만 남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해옥과 만호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우성이 서영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딸이래요. 12월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해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손주. 그래서 왔어요. 아기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담근 장을 먹이고 싶어서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인플루언서 그만뒀어요. 그게 제 진짜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진짜 음식을 만드는 법을. 서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저희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냥 아기가 태어나면 가끔, 정말 가끔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해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성아. 네, 아빠.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아직은 모르겠다. 네. 하지만 손주는 죄가 없지. 만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해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지었니? 아직 짓지 못했어요. 그래. 해옥은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12월이면 겨울이네. 겨울에 태어나는 아기. 엄마, 일단 가봐라. 생각 좀 해볼게. 엄마. 우성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해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용서받으려 하지 마. 시간이 필요해. 네, 엄마. 우성과 서영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 만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모르겠어요. 아직은. 해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보고 싶네요. 나도 그래. 만호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 네. 그날 밤 해옥은 오랜만에 손주 꿈을 꿨습니다. 작은 아기가 웃으며 손을 뻗는 꿈이었습니다. 3개월 후 12월에 어느 눈 내리는 날 해옥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딸 낳았어요. 이름은 정혜인이에요. 해는 할머니 이름에서
이는 할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씩 땄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가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자고 있었습니다. 해옥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만호가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여보, 참 예쁘다. 그러게요. 가볼까?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옥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봐요. 손주는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아직 우성이와 서영이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가보자. 부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해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인, 우리 손주.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에서 우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옥은 천천히 다가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새하얀 피부의 작은 손. 예쁘다. 해옥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해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맛있는 장 담가줄게. 건강하게 자라야 해. 만호도 옆에서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했어, 우성아. 예쁜 딸 낳았네. 고맙습니다, 아빠. 그날 해옥은 알았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족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도. 1년 후, 해옥장의 마당에서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은 혜인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녔습니다. 할매. 혜인이가 해옥을 보고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혜인이, 이리 와. 해옥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성과 서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예전처럼 편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이제 해옥에게서 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빠짐없이 체험관에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된장은 어떤가요? 좋아. 많이 늘었어. 정성이 느껴져.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색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우성도 달라졌습니다. IT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마을에서 유기농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키운 고추예요. 내년에는 어머니 고추장 재료로 쓰실 수 있게 많이 키울게요. 그래. 고맙다. 해옥은 아들이 키운 고추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녁 가족들이 모두 한옥마당에 모였습니다. 혜인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할배, 막걸리. 어머, 우리 혜인이가 막걸리까지 알아. 만호가 웃으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해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행복해. 오빠네 용서한 거야? 해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완전히 한 건 아니야. 아직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나. 그럼. 하지만 손주 보면 다 녹아. 그리고 저 아이들도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그래도 엄마는 대단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아예 관계를 끊었으면 지금 이 행복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끊지 않았어도 그때의 고통은 여전했을 거고. 해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야. 우리가 존중받는 관계를 만든 거야. 이제 우성이도 서영이도 우릴 함부로 대하지 않아. 그게 엄마가 얻은 거네. 응. 그게 내가 얻은 거야. 해옥은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담근 장독. 이제는 4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장처럼 말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게 있어. 관계도 그래. 하지만 제대로 담그지 않으면 썩는 것도 장이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은 거야. 모녀는 함께 웃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해옥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변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시간은 기다려줄 수 있다. 그날 밤 해옥은 다시 한번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어. 30년, 40년 앞으로도 계속될 시간. 해옥의 인생은 이제 막 두 번째 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